내가 먼저 터뜨릴게요. 계단 아래에 한유라는 웃고 있었다. 아주 얇고 차가운 미소였다. 윤서하는 그 얼굴을 보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맨발이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차가운 감각이 올라왔다. 하지만 윤서하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윤서아 씨,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한유라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러다 다쳐요. 전 이미 죽어봤거든요. 한유라의 미소가 굳었다. 찰나였다. 하지만 윤서하는 똑똑히 보았다. 한유라의 가면이 깨지는 순간을 계단 위에서 차도현의 발소리가 멈췄다. 한유라는 급히 표정을 바꾸었다. 다시 물기 어린 눈, 다시 떨리는 입술, 다시 피해자 같은 얼굴. 차도현 씨, 윤서아 씨가 지금 너무 불안정해 보여요. 윤서하는 웃지 않았다. 웃을 가치도 없었다. 한유라 씨. 네? 그 연기 오래 했죠? 한유라의 입술이 멈췄다. 전생에서도 똑같았거든요. 복도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차도현의 눈빛이 낮게 가라앉았다. 한유라는 숨을 삼켰다. 전생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몰라도 돼요. 윤서하는 한유라 옆을 지나쳤다. 지나치는 순간 아주 낮게 속삭였다. 이번엔 당신이 먼저 무너질 차례니까. 한유라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차민정은 응접실 중앙에 앉아 있었다. 검은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찻잔 하나가 놓여 있었다. 김이 천천히 올라왔다. 하지만 방 안은 조금도 따뜻하지 않았다. 윤서하, 네, 어머니. 그 입 어디까지 함부로 놀릴 생각이니? 윤서하는 차민정 맞은편에 앉았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전생에 윤서하라면 이 자리에서 숨부터 골랐을 것이다. 이번에는 아니었다. 제가 함부로 한 건 입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차민정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리고 그 선택, 이제 어머니 허락 안 받으려고요. 한유라의 눈이 흔들렸다. 차도현은 창가 옆에 서 있었다. 말없이. 하지만 이번에는 외면하지 않고 있었다. 아직도 채은우를 데려가겠다는 생각이니? 네. 채은우는 차씨 집안의 후계다. 아니요. 윤서하의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분명했다. 채은우는 제 아이예요. 차민정의 손가락이 찻잔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후계자이기 전에 아이예요. 방 안이 고요해졌다. 전생에서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차도현의 어깨가 굳었다. 한유라의 시선이 번개처럼 차도현에게 향했다. 차민정은 차갑게 웃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 말 기사에도 쓰기 좋겠네요. 차민정의 눈빛이 멈췄다. 윤서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익명의 관계자, 가족들의 우려, 불안정한 상태. 한유라의 입술에서 핏기가 빠졌다. 전생에서 저를 미친 여자로 만들 때 쓰던 말들이죠. 윤서하, 이번에도 쓰실 건가요? 차민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만으로 충분했다. 윤서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요. 차민정의 눈이 가늘어졌다. 어차피 먼저 터트리는 사람이 이기는 판이라면 윤서하는 차민정을 똑바로 보았다. 이번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윤서하는 게스트룸에서 캐리어를 열었다. 옷가지 몇 벌, 서류, 그리고 채은우의 작은 사진 한 장. 전생에 윤서하는 이 방에 갇혀 울었다. 이번 생에 윤서하는 짐을 쌌다. 지퍼가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방 안을 갈랐다.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젊은 가정부가 들어왔다. 가정부의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사모님, 이건 윤서하는 쇼핑백을 내려다 보았다. 안에는 낡은 토끼 인형이 들어 있었다. 채은우가 늘 품고 자던 인형. 귀 한쪽이 접히고 털은 오래 만져져 조금 낡아 있었다. 윤서하의 손끝이 멈췄다. 도련님이 어젯밤에 찾으셨어요. 사모님 방에 있던 거라서. 윤서하는 토끼 인형을 천천히 꺼냈다. 작고 낡은 인형 하나가 가슴을 무너뜨릴 것 같았다. 고마워요. 가정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다. 사모님 정말 나가시는 거예요? 윤서하는 토끼 인형을 캐리어 안에 넣지 않았다. 품에 안았다.
네, 가정부의 눈이 흔들렸다. 도련님은요? 윤서하의 손이 토끼 인형을 조금 더 세게 감쌌다. 데려올 거예요. 하지만 마님께서 차민정 씨가 아니라 윤서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법이 판단하게 만들 거예요. 가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서하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 이번 생의 첫 번째 짐은 가벼웠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채은우가 아직 저택 안에 있었으니까. 윤서하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내려왔다. 대리석 계단 위로 바퀴 소리가 울렸다. 차씨 저택은 여전히 거대했다. 여전히 화려했다. 여전히 숨 막혔다. 하지만 더 이상 윤서하를 붙잡지 못했다. 현관 앞에 차민정이 서 있었다. 그 뒤에는 한유라가 있었다. 한유라는 얌전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웃고 있었다. 어디 가는 거니? 제 집으로요. 여기가 내 집이다. 아니요. 윤서하는 천천히 돌아섰다. 전생에서도 이번 생에서도 여긴 제 집이었던 적 없어요. 차민정의 얼굴이 굳었다. 한유라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윤서아 씨, 이렇게 나가면 채은우가 불안해할 거예요. 윤서하의 시선이 한유라에게 꽂혔다. 채은우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저는 걱정돼서. 채은우를 걱정하는 척 하지 마세요. 한유라의 미소가 굳었다. 어울리지 않으니까. 윤서아, 현관이 울릴 만큼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윤서하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차도현이 계단 위에서 내려왔다. 차도현 막아. 모두의 시선이 차도현에게 향했다. 윤서하도 차도현을 보았다. 이번에는 차도현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려 했다. 전생에서 차도현은 늘 차민정의 편에 섰다. 늘 늦었다. 늘 침묵했다. 차도현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차를 준비해. 차민정의 눈이 커졌다. 차도현, 윤서아가 가고 싶은 곳까지 모셔. 한유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윤서하는 차도현을 바라보았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럴 마음은 없었다. 착각하지 마세요. 차도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걸로 용서받은 건 아니니까. 차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윤서하는 그를 지나쳤다. 차씨 저택의 문이 열렸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밀려들었다. 윤서하는 처음으로 스스로 그 문을 나갔다. 버림받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해서. 한유라는 커튼이 닫힌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방 안은 어두웠다. 휴대폰 화면만 푸르게 빛났다. 화면 위에는 짧은 파일명이 떠 있었다. 윤서하, 전생. 한유라의 손톱이 휴대폰 가장자리를 톡톡 두드렸다. 녹음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했다. 윤서하와 차도현 사이에 비밀이 있었다. 한유라가 모르는 비밀. 전생이라. 한유라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흥미로웠다. 윤서하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면 이용하면 된다. 차도현이 흔들리고 있다면 더 흔들면 된다. 한유라는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윤서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전 이미 죽어봤거든요. 한유라의 눈빛이 번뜩였다. 연애. 그 한마디에는 걱정도 죄책감도 없었다.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다. 차민정이었다. 한유라는 잠시 화면을 보다가 받았다. 어머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니? 한유라의 미소가 멈췄다. 차민정은 이미 알고 있었다. 역시 차씨 집안의 안주인은 무서운 여자였다. 윤서아 씨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쓸 수 있겠니? 한유라의 눈빛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네, 선은 넘지 마라. 한유라는 웃었다. 어머니, 한유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이미 선은 윤서아 씨가 넘었어요. 통화가 끝났다. 한유라는 곧바로 다른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렸다. 상대가 받았다. 기자님, 한유라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너무 다정해서 더 위험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한유라는 노트북을 열었다. 기사 제목 초안이 화면에 떠올랐다. 차씨 그룹 며느리 윤서하 새벽 저택 이탈.
양육권 갈등 시작되나 한유라는 아주 천천히 웃었다. 익명의 관계자로 해주세요. 차 안은 조용했다. 윤서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씨 저택의 높은 담장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무릎 위에는 채은우의 토끼 인형이 놓여 있었다. 윤서하는 낡은 귀 한쪽을 조심스럽게 펴주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짧은 진동음이었다. 윤서하는 화면을 내려다 보았다. 포털 뉴스 알림이 떠 있었다. 차씨 그룹 며느리 윤서하 새벽 저택 이탈, 양육권 갈등 시작되나 윤서하의 손끝이 멈췄다. 기사가 너무 빨랐다. 방금 저택을 나왔을 뿐이었다. 제보자가 있었다. 윤서하는 천천히 화면을 쓸어내렸다. 기사 하단에 익숙한 문장이 보였다.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윤서하는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반복했으며 가족들이 깊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서하의 입술이 차갑게 닫혔다.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 전생, 한유라가 들은 말이었다. 윤서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울지 않았다. 놀라지도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웃었다. 전생과 똑같았다. 윤서하를 이상한 여자로 만들고 아이에게서 떼어놓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방식. 하지만 이번 생에 윤서하는 달랐다. 기사 잘 봤어요, 한유라 씨.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윤서하를 힐끗 보았다. 윤서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침 햇살이 차갑게 번졌다. 이번엔 제가 먼저 터뜨릴게요. 휴대폰 화면 위로 새 알림이 떴다. 발신자 차도현. 윤서하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다. 전화는 계속 울렸다. 전생에 윤서하였다면 받았을 것이다. 도와달라고, 믿어달라고, 한 번만 내 편이 되어달라고. 이번 생에 윤서하는 받지 않았다. 잠시 뒤 전화는 끊겼다. 곧바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기사 봤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윤서하는 답장창을 열었다. 손끝이 잠깐 멈췄다. 그리고 짧게 썼다. 막지 마세요. 곧바로 답장이 왔다. 무슨 뜻입니까? 윤서하는 토끼 인형을 바라보았다. 채은우의 작은 손이 떠올랐다. 이번에는 숨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남의 입으로 설명되는 윤서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엔 제가 먼저 할 겁니다. 메시지를 보낸 뒤 윤서하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더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생에서는 윤서하가 먼저 판을 열 것이다. 윤서하의 오피스텔은 조용했다. 차씨 저택과는 전혀 달랐다. 샹들리에도 없고 대리석 바닥도 없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긴 복도도 없었다. 낡은 현관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윤서하는 캐리어를 안으로 밀었다. 바퀴가 바닥에 걸리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마저 이상하게 현실 같았다. 윤서하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한동안 서 있었다. 품 안에는 채은우의 토끼 인형이 있었다. 윤서하는 천천히 인형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작은 원룸 식탁, 낡은 의자 2개, 먼지 쌓인 컵 하나. 전생에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차씨 저택에 갇힌 채 모든 걸 빼앗기고 쫓겨났다. 이번에는 윤서하가 스스로 나왔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윤서하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전생에 윤서하였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다. 무서워서 망신당할까봐, 차씨 집안이 더 미워할까봐. 하지만 이번 생에 윤서하는 달랐다. 윤서하는 전화를 받았다. 윤서하 씨 맞으시죠? 네, 오늘 올라온 기사 관련해서 입장 들을 수 있을까요? 윤서하는 식탁 위 토끼 인형을 바라보았다. 채은우의 작은 손이 떠올랐다. 윤서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입장 있습니다. 기자가 잠시 조용해졌다. 그럼 통화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사로. 아니요. 윤서하의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제 이야기는 제가 직접 올리겠습니다. 윤서하 씨 단독으로 주시면 여론을 좀 더 유리하게. 제 입을 빌려서 또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쓰는 건 싫습니다. 기자는 말을 잃었다. 이번엔 제가 씁니다. 윤서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다. 빈 화면이 떴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오래 묵은 두려움이 목을 붙잡았다. 하지만 윤서한은 피하지 않았다. 첫 문장을 썼다. 저는 차씨 그룹 며느리 윤서하입니다. 문장은 짧았다. 하지만 심장은 거칠게 뛰었다. 윤서한은 계속 썼다. 오늘 보도된 기사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최은우의 양육권 문제로 차씨 저택을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상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서한은 마지막 문장 앞에서 손을 멈췄다. 이 문장을 올리면 돌아갈 수 없다. 차민정은 더 세게 나올 것이다. 한유라는 더러운 손을 더 뻗을 것이다. 차도현은 또 자신을 막으려 할지도 모른다. 윤서한은 토끼 인형을 바라보았다. 엄마 안 숨을게.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다. 저는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혼과 양육권 절차를 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서한은 업로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숨이 아주 짧게 끊겼다. 그리고 눌렀다. 화면이 잠깐 멈췄다. 그 다음 문장이 떴다. 게시되었습니다. 윤서한은 그 글자를 오래 바라보았다. 처음이었다. 누군가가 써준 윤서하가 아니라 윤서하가 직접 쓴 윤서하였다. 그리고 몇 초 뒤 휴대폰 알림이 폭발하듯 울리기 시작했다.